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보면 항상 나오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내장 비만 수치인데요. 지방간도 문제지만 장기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내장지방 또한 큰 문제입니다. 복부비만은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은 바로 피하지방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서구화된 식습관 및 운동 부족으로 인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장지방입니다. 보통 배만 볼록 나온 사람들은 거의 내장지방형 비만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겉으로는 살쪄 보이지 않지만 건강상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이 내장지방입니다. 내장지방을 줄이기 위해서 막상 운동을 시작하면 겉 근육에만 신경 쓰고 정작 중요한 속근육 단련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속근육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과 함께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식이요법을 병행해야 하는데요. 운동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정작 뱃살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자신의 식단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내장지방을 없애기 위해 식단에 포함시키면 좋은 식품, 특히 아침 식사에 포함시키면 좋은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100% 오트밀입니다. 먼저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중에는 설탕 또는 기타 첨가물이 들어있는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여러 제품 중에 100% 오트밀인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첨가물이 없는 오트밀은 내장지방을 줄이는 데 좋은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 귀리는 쌀보다 2배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현미보다도 4배가 넘는 칼슘을 가지고 있어 영양학적 가치가 높은 곡물인데요. 특히 수용성 섬유질인 베타글루칸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식후 혈당 상승 억제 및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베타글루칸 수용성 식이섬유 섭취는 하복부 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국립의학도서관의 연구에서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침밥으로 오트밀을 제공하였더니 혈당 관리가 더 수월해졌고 인슐린 감수성이 유의미하게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트밀은 압착된 귀리를 이용해 만드는데요. 따뜻한 물이나 우유를 넣어 몇 분 동안 불려주면 완성이 됩니다. 오트밀에 부족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하기 위해 사과나 견과류를 넣어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간식으로 과자나 빵보다는 견과류를 즐겨 먹는 편인데요. 그중 아몬드는 건강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불포화지방 함량이 높고 비타민 E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포만감을 높여주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 식욕 억제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는 걸 보면 그야말로 팔방미인 견과류라 할 만합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은 금물입니다. 적정량은 하루 28g, 약 23알 정도인데요. 한 번에 모두 먹기보다 여러 번으로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학술지 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를 살펴보면 12주간 매일 30g의 아몬드를 섭취하도록 한 결과 체중 및 체질량 지수는 변화가 없이 허리둘레가 평균 1.3cm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혈액 내 중성지방 수치가 크게 낮아졌으며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되었습니다. 삐삐삐. 세 번째는 내장지방을 감소시켜줄 수 있는 과일입니다. 내장지방의 과일은 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여기서 내장 지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과일과 도움이 되는 과일로 구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즐겨 먹던 과일이라도 무턱대고 먹어서는 안 되는데요. 내장 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려면 토마토, 자몽, 레몬, 아보카도, 오렌지, 딸기, 블루베리, 귤 등을 아주 소량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과체류와 과일을 따로 구분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과일들을 먹을 때도 일반적인 섭취 방법처럼 아침 식사를 한 후 후식으로 과일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식사 전이나 식사와 함께 섭취를 하되 식단에서 과일 섭취만큼의 탄수화물을 제하고 드셔야 합니다. 내장 지방에 좋은 과일에는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되어 있고 식이섬유와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감소시켜줍니다. 네 번째는 발효식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뱃살이 점점 늘어나는데요. 예전에는 조금만 관리해도 금방 빠졌는데 이제는 도통 빠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나이살인 것 같은데요. 잘 빠지지 않은 내장 지방에 발효된 식품들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먼저 청국장인데요. 유익균이 풍부해 장내 나쁜 유해균을 억제하고 독소 배출을 도와줍니다. 일본 전통 음식인 나토 역시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주고 숙변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한 건강 TV 프로그램에서도 나토를 내장지방 감소에 좋은 식품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나토 1g당 무려 6억 마리의 유익균이 함유되어 있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줘 덕분에 변비 개선과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단백질 함량도 상당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가 있습니다. 이 나토는 특유의 냄새와 끈적끈적한 식감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럴 땐 간장 소스나 겨자 소스를 곁들여 먹거나 반숙한 계란 후라이에 참기름 및 들기름을 곁들여 먹으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연어입니다.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아주 풍부한데요. 이 건강한 지방이 내장 지방을 감소하는 데 좋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인 오메가3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게다가 체내 중성지방까지 감소시켜주는 효능이 있어 체중 감소에 큰 도움을 줍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훈제 연어의 경우 나트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뱃살 빼는 법만큼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뱃살 탓에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 고민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율이 떨어져서 또는 사회생활로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 운동은 부족하고 잦은 음주와 야식으로 더 늘어나기만 합니다. 그렇더라도 내장지방은 성인병 및 심혈관 질환 등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줄이려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힘이 들더라도 정기적인 운동과 함께 오늘 알아본 식품들을 식단에 포함시켜보는 것은 어떨까요?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